중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교 중 하나인 청와대학교. 이곳의 외부 교수 초청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강단에 선 한 외국인 교수는 격앙된 태도로 학생들을 향해 소리치며 한국인들은 중국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을 하든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손짓과 함께 날 선 발언이 이어지는 이 상황은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외국인 전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크로웰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한 공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며 연구활동을 이어가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계기로 짧은 여행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는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질서정연하고 편리한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시민들의 태도에 감명을 받아 결국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했고 지금은 벌써 정착한 지도 4년이 넘었네요. 아내 또한 현재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근무 중이며 저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결정에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의 특이한 이민 배경 때문인지 때때로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한국 관련 강의를 요청받곤 합니다.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국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양상과 시민 편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 견해를 공유해왔고 이러한 강의는 여러 나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익숙한 미국 내 한 공과대학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중국 청와대학교로의 외부 강의 초청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 맡기고 싶다는 강의 주제는 도시계획과 선진국 시민의식이었고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감정과 중국 사회 내의 일부 반한 정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조심스럽게 전달하자 미국 측에서는 제 걱정은 기우라며 청와대학교 측에서도 한국의 호의적인 학생들만 따로 초청해 준비한 강의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고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담당자는 조금 무뚝뚝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강의실까지 인도해 주었기에 저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예상했던 불길함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현수막이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외국인 교수 초청 특별포럼 한국 사회의 오해와 진실. 분명 제가 전달받았던 강의 주제는 도시 시스템과 시민 편의 인프라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목부터가 이미 조롱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입장하자마자 상당수 학생들이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몇몇은 휴대폰을 켜들고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학생은 아예 제 이름이 적힌 출력물을 책상에 펼쳐놓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가짜 선진국의 전도사라고 적어둔 메모지를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초청 강의가 아니며 저를 초대한 목적은 지식 교류가 아니라 조롱을 위한 연출된 공개 자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마 학생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외국인 교수가 한국을 옹호할 것이니 이를 비판하자는 식의 사전 교육이나 메시지를 전달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준비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일부 학생들이 저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말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저 누군가의 대본에 따라 반응을 연습해온 배우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도 예상대로 제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학회가 청와대학교에서
중국의 진면모를 알리는 학생 단체라고 소개하며 오늘의 강의가 단순한 초청 강의가 아니라 한국의 실체를 외국인 교수의 입을 통해 증명받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국 이민에 실패한 외국인 노동자로 단정지었고 제가 지금 청와대학교에 온 이유도 결국 한국 생활에 지쳐 중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수순이라며 단언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번 강의를 외국인 교수님께 진실을 알려드리는 몰래 카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생의 발언은 일종의 개인적인 조롱을 넘어서 국가 간 위상에 대한 일방적인 왜곡과 선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어서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을 중국에서 베껴온 복제국가에 불과하며 지금의 도시 시스템이나 생활 인프라 역시 중국의 것을 모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직접 한국의 현실을 언급해보라고 하며 한국의 거리에는 노숙자와 범죄자가 넘쳐나고 시민들은 자비로 CCTV를 설치할 정도로 위험한 나라 아니냐는 발언까지 이어나갔죠. 반대로 그들은 중국은 너무나 부유하여 범죄 피해가 거의 없고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 속에는 사실에 기반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일방적인 비방과 왜곡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대학교에서 지금 얼마의 월급을 받고 계신가요? 저희는 교수님을 청와대학교 외부 교수로 등록만 해주시면 매달 30만 원 이상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선 적은 돈이지만 한국에선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이쯤 되면 강의가 아니라 조롱이었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초반부터 예의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학생들의 태도는 계속 이어갔으니까요. 그 학생의 말에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심지어 조롱조의 박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평균 소득 수준이 자신들보다 훨씬 낮다며 한국은 외국인에게조차 더 이상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조차 중국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사회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증거라고 단정지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위기를 감지하고 부랴부랴 중국의 정책과 기술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한국의 문화 자체가 모두 중국의 표절이라고 하더군요. 한글은 중국어의 하위 파생 문자이며 한식은 중식의 지역적 변형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심지어 한국이 자랑하는 교통 시스템까지도 이미 중국이 수십 년 전부터 상용화한 기술을 복제한 것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들은 이 모든 왜곡된 내용을 자신들의 분석이라는 명분 하에 내세우며 한국 사회는 스스로 열등함을 감추기 위해 중국을 향한 혐오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된 논리의 결론은 한국은 가난한 국가이며 한국인의 모든 분노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국이 주장하는 선진국적 시스템은 모두 중국에서 훔쳐온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억지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외국인에게 자랑하고 있는 지하철 시스템조차 이미 중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일반화된 기술이라며 한국은 단지 그것을 광고로 포장했을 뿐이라 주장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에어컨도 없는 지하철이 많고 자전거 수납도 미비하며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거기에 속아 이민을 선택했다가 현실을 깨닫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현실을 깨달은 외국인 교수인 제가 한국에서 실패하고 중국으로 귀환했다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된 이유가 단지 강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 강의는 진실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라는 인물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사전에 연출된 각본대로 웃음과 조롱을 쏟아내는 일종의 공공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씁쓸했던 건 제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미국 내 모교 역시 이 기획에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관심 있는 중국 학생들만 선발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그건 진실을 가장한 포장일 뿐,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한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출연자들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강의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전 각색된 정치적 메시지를 외국인 교수의 입을 빌려 왜곡하려는 선전 도구였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조롱이 계속될수록 저 역시 이제부터 교수로서 지켜야 할 예의 따위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거침없이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고 그들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말없이 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조용히 영상으로 기록 중이었거든요. 카메라를 눈앞에 들어 올리자 학생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일부는 눈빛을 피했고 몇몇은 당황한 듯 작은 소란을 보였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이미 교묘하게 짜인 프로그램임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이 자리를 조용히 떠나기보다 이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 진실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을 기반으로 차분하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팩트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름만 바꾸면 대부분의 문장이 진실이 된다는 점부터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관심도 없으며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중국인을 성가신 존재 혹은 통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로 여기는 인식마저 생겨났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지금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신뢰도와 시민의식,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 동시에 의심을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다수의 국가에서는 자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 지침까지 별도로 마련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이 자신들을 부러워한다고 믿고 있었고 저와 같은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에서 실패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뉴스 한두 줄로 접하고 지나칠 뿐 감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어떤 열등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듯했어요. 그러나 이 학생들은 이 단순한 현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한국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감정이 격해진 제가 한국은 중국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성가신 바퀴벌레처럼 여기고 있다는 표현을 꺼낸 순간 강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반발했고 일부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비속어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경계심을 잃은 원숭이 무리처럼 과장된 제스처와 큰 목소리로 대응하던 그 장면은 더 이상 학문을 논하는 공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죠. 학생들의 격한 반응에 놀란 듯 청와대학교 측 관계자들도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곧바로 교직원 복장을 한 보안 요원들이 강의실 뒷문을 통해 들어왔고 누군가는 조용히 제게 강의 종료를 요청하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강의실 전체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강의를 중단시킬 경우 외부 언론에 이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제게 손을 대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분만 더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어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의 인재들이 맞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런 실체적 이해 없이 단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있는 모습뿐이었거든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만족스러운 삶을 부정하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패했음을 저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듯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전문 인력이 유입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기술자, 디자이너, 의사, 엔지니어가 자발적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 학생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겠지요. 자칭 대국이라 불리는 중국이 지리적으로도 크고 인구도 훨씬 많으며 각종 국가기관은 매일같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왜 많은 외국인들은 굳이 그보다 작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계시지요? 혹시 그 기숙사에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시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질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죠. 제가 현재 근무 중인 한국의 대학 캠퍼스는 평균 수준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컴퓨터실, 도서관은 물론 24시간 온수가 공급되는 샤워실, 피트니스 센터, 때로는 볼링장까지 갖추어진 기숙사 환경은 한국 학생들에게 있어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도착한 첫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기숙사 복도를 잠깐 지나치며 느낀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도 곳곳에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 공공위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에겐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습관조차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코끝을 찌르던 그 냄새는 제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수준의 차이는 곧바로 경제적 현실과 연결되었죠. 조금 전 어떤 학생이 저에게 중국에선 교수님께 월 30만 원을 드릴 수 있다며 제안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은 분명 그들 입장에서 한국에선 그 돈도 큰 돈이겠지라는 전제가 깔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한국에서 그것의 10배가 넘는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그것도 한국 기준에선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닌 비교적 평균적인 대우죠. 게다가 한국에서 외국인 교수에 대한 처우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급여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의 환경, 연구 지원, 생활의 질 등 모든 면에서 체감 차이는 극명하게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기본적인 정보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왜곡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외면했거나 중국 정부의 철저한 정보 통제와 편향된 교육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들 스스로 한국은 반드시 가난해야 한다는 믿음을 세뇌처럼 되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한 채 억지 주장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중국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는 강의료는 한국 사회 내에서는 특별한 액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국의 대학가 주변 자취생 월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일지도 모르죠. 결국 이러한 현실적 격차는 도시 인프라, 교육 환경, 시민의 삶의 질 전반에 걸쳐 어마어마한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이 더 앞서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얼마나 체감적 빈곤과 시스템적 낙후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제가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안정되고 성숙한 국가임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제 말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외국인 교수는 조작된 영상이나 보여주는 선동자라고 치부해버릴 가능성이 크겠지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강의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학생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도 20배 이상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니까요. 교수로서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는 진심을 왜곡하고 외국인을 속이며 특정 국가를 조롱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무례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굳이 예의를 지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 말이 과장되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국에 한번 방문해보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라고 했죠. 그곳에서 펼쳐진 인프라, 질서, 청결함, 정보 개방성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일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국이 지금 진짜 선진국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중국의 폐쇄적인 정보 시스템은 북한과 비교해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과연 진정한 발전을 이끌 수 있을까요? 선진국은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복제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축적해갑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학생들부터가 이미 자신들의 국가가 전 세계를 앞서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초부터 왜곡된 인식 속에서 자란 세대가 주도하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모교가 제안했던 이번 강의는 분명 학술 교류를 명분으로 한 것이었지만 저는 그 배경에 숨어있던 목적을 이제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한국 생활에 실패한 외국인 교수라는 낙인을 저에게 씌운 뒤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용 영상 자료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었겠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갑자기 변화하리라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의실 이곳저곳에서 몇몇 학생들이 제 말을 반복해 묻고 제가 말한 월급 수준에 대해 다시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브이로그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캠코더를 강의실 화면에 연결했을 때 의외로 강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제 영상에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중상층 아파트의 모습과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일상, 근처 공원과 지하철역,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격했습니다. 제 아파트 내부가 나오자마자 일부 학생들은 영상 정지를 외쳤고 화면을 멈추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내 여러 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대기 시작했고 그중 누군가는 이건 조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 영상이 전부 합성된 가짜이며 외국인들을 속이기 위한 한국의 선전이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며 저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한 중국인 학생이 제 쪽으로 다가와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미 강의실 분위기는 과열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에게 발언 기회를 허락했고 그 학생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교수님은 아직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기본 전제를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의 모든 주장을 일거에 뒤엎을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황당했습니다. 한국의 월급 수준이 중국보다 높다는 사실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생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그 이유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결국 중국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며 그들이 내는 세금 역시 중국으로 송금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중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낮은 월급을 받는 이유는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한국인들이 대신 벌어 보내주기 때문이라며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다수의 학생들이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그들이 어느새 익숙한 조롱과 비웃음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저는 다시금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 안쪽에 앉아있던 몇몇 학생들은 눈에 띄게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제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예로 들며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도 자유롭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 강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밤이 되면 병원은 문을 닫지 않나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 응급의료 시스템은 물론 휴대폰 앱을 통해 의사와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고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은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충격에 가까운 반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격차의 실체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던 이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이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한 경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교통, 복지, 치안,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시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진 시스템은 외국인인 저조차도 감탄할 정도라고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전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충격은 오래전 서구 제국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 마주했을 때와 비슷한 경험일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편리한 교통, 언제든 이용 가능한 의료 시스템,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식. 이러한 시스템은 더 이상 특별하지도 자랑할 만한 무언가로도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죠. 그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를 보며 우리가 더 낫다는 식의 호들갑을 떨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향해 중국의 속국이다, 가난한 복제 국가다라며 비난해도 한국 사회는 거기에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조차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만큼 성숙한 시스템 위에 올라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기획된 배경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외국인 교수를 조롱하기 위해 대학기관이 동원되었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며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외국인 교수로서 이 자리에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을 퍼뜨렸지만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이 학생들도
언젠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될 날이 온다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평생 진짜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 보면 알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중국이 처한 현실이며 스스로 자초한 미래라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씁쓸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 준비된 무대 위에서 오히려 모든 거짓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외롭지만 그 어떤 왜곡도 결국엔 그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